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도입니다. 네,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제가 이제 기술이 바꿀 미래와 과학의 역할이라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네, 이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이게 뭐야? 네. 네, 소개는 아까 나왔으니까. 네,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네, 왜 살고 계십니까? 네, 왜 살고 아무도 없나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건 사실 사는 이유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삶을. 네, 왜 살아야 된다라는 질문이 사실 되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바꿔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들인가? 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는데 돈, 맞아요. 또 사랑, 맞아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네, 주로 이제 돈,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에 물려 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 네, 소개팅 했는데 잘 될까? 애프터를 할까?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는 뭔가 없을까? 이런 기대감들, 네, 그리고 이제 뭐 하고 놀까? 네,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현재에 중요하게 만들어준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로봇 제조 기술,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이런 로봇 제조 기술이 없었다면은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과학 기술을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로봇 제조 기술 덕분에 굉장히 많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여러분이 뭐 입고 쓰고 즐기는 것들 추가로 이제 과학 기술들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쓸 수 있게 됐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가볍죠? 네, 원래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네,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 무거운 것 대신에 굉장히 가볍고 얇고 작고, 네, 아주 좋은 성능의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죠. 결국 양자역학을 이해한 과학자들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작아진 겁니다. 네, 예전에는 컴퓨터 한 대가 이 구조물만 했거든요. 네, 무게가 30톤입니다. 네, 들고 다니기 힘들겠죠. 네, 근데 지금은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다 과학기술 덕분이고, 또 지금 마스크 쓰신 분들이 뭐 많이 안 계시죠. 예전에는 사실 오프라인 행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스크 없이 이렇게 편하게 다니고, 네, 여러분이 잘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런 상태가 됐죠. 그죠? 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뭐 스마트 크루즈 기능,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이동 수단,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도 굉장히 또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이제 과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퍼서밸런스 같은 탐사 로버, 예전에는 이 친구 말고도 뭐 큐리오시티라든지 스피릿, 오퍼튜니티 같은 친구들이 화성에 가서 막 광물을 깨고 막 분석하고 물의 흔적을 찾고 지하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뭐 드론까지 띄웁니다. 인제뉴어티라는. 그래서 이제 대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탐사하고요. 그리고 태양에 초근접해서 태양 활동을 탐사하는, 흑점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극대기가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네, 파커 태양 탐사선도 지금 태양 근처를 돌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주정거장, 네, 인류가 우주에 나가서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이 우주에 생긴 거죠. 네, 엄청난 일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을 떠날 수 없는 인류가 이제는 고도 400km 상공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 네, 최대한 9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물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 네, 이런 우주 셔틀,
우주선들이 이렇게 도킹을 해서 계속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하죠. 이걸 넘어서 이제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도 400km 상공에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멀리 무려 38만 킬로미터 상공에 인간이 살려고 합니다. 그게 달 주위를 도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에요.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인데 이제는 달 근처에도 사람이 살겠다. 심지어 달에도 살겠다. 그래서 이제 달을 약간 식민지화하자. 이 계획이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랍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네, 무려 12조의 예산이 들어간 엄청난 우주망원경입니다. 이게 빅뱅 직후의 우주를 보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은하를 찾아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나랑 뭔 상관이야? 그죠? 흑점 극대기를 미리 예측했어. 뭔 상관이에요? 관련 있어요? 솔직히 화성에서 물의 흔적 발견한 거랑 나 오늘 소개팅이랑 관련 있습니까? 아무 관련 없어요. 네. 아니 오래된 은하를 발견했대. 뭔 상관입니까? 뭐 오래됐구나. 감동 있어요. 막 과학자들은 막 소름 돋아. 근데 뭐 우리들 감동 있습니까? 그냥 뭐 오래됐구나. 그런 거죠. 네. 과연 이게 현재랑 관련이 있는 일인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 그 현재, 그거가 관련 있는 일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모두가 그럼 현재를 살아야 하나? 네, 이제 우리들 대부분은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돈, 현재 사랑, 현재 여가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정말 훌륭한지 그런 것들을 보고 살고 있는데 과연 모두가 현재 살고 있을까? 개미가 있습니다. 네. 개미들은 인간처럼 집단 생활을 하죠. 네. 그래서 개미 집단 생활을 하고 이들 이제 무리 지어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쪽에 이런 집을 지어요. 네. 개미가 지은 집은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거겠죠. 네. 이런 집은 안 짓습니다. 개미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을 바닷가 쪽에 지었어. 네. 그럼 개미들 뭐 합니까?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음식물을 모으겠죠. 음식물을 모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어디가 좋은가 좋은 지역을 보고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처럼. 네, 그런데 이상한 개미가 하나 있어요. 이 개미는 음식물을 모으고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궁금하냐? 개미들이 전부 다 관심이 아예 없는 아예 미지의 세계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 개미는 이제 하염없이 바다 쪽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저 끝에 뭐가 있을까? 저기는 과연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다가 이 개미가 뭘 발견하냐? 10년 후에 이 바닷가로 들이닥칠 쓰나미를 관측해요. 그래서 이 개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개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10년 후에 이제 우리 바닷가에 쓰나미가 와. 이게 덮치면 우리가 이제 모아놓은 만들어놓은 이 모든 개미 문명이 사라질 거야. 너무너무 큰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거 우리 지금 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뭐 방파제를 쌌던지 뭐 이동을 하던지. 다른 개미들 뭐라 그러죠? 나랑 뭔 상관이야. 어차피 내년에 우린 없어. 여기 다 죽었어. 너나 나나 우리들 다 뭐 우리 가족들 다 내년에 없어. 근데 10년 후에 쓰나미가 나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정신 차려라. 너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음식물이나 모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개미들 그 바닷가 쪽에 쓰나미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개미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 개미들을 우리가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네. 과학자들은 아주 먼 미래를 봐요. 10년 후, 100년 후, 만년 후, 10만 년 후 그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우리는 뭔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그들은 현재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내일 모레 나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먼 미래를 보는 거죠. 왜냐? 그 먼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그럼 뭐가 중요한가? 그들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네, 바로 뭐냐? 이 사진 뭐죠? 여기서 많이 봤죠? 네, 이거 뭡니까? 아실 텐데? 아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떠오르지 않아. 창으로 시작해. 창.
창백한 푸른조. 아 맞아요. 좋아요. 거의 맞췄어요. 네. 이게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 때문에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카메라로 무리를 해서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보이저라는 탐사선은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 물체 중에 가장 멀리 가 있어요. 오르트그름으로 가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먼 곳에 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간 유리병 편지 같은 탐사선이에요. 거기다가 지구에 대한 정보, 이미지, 뭐 소리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우주로 띄웁니다. 유리병 편지는 누구한테 가는지 알 수 없죠. 그냥 바다에 띄워요. 그럼 누군가가 주워서 보면은 내 편지를 읽겠구나. 그게 유리병 편지잖아요. 보이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의 지구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우주에 누군가가 발견하길 바라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카메라를 달아야 되나? 그 비싼 걸? 그랬는데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우리 납세자들이 그들의 세금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적어도 납세자들한테 사진 한 장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계 밖을 벗어났는데 벗어나고 나니까 이 지금 돌려서 지구 쪽을 찍으면 기가 막힌 수금주와 목두천해가 찍힐 것 같다. 돌려보자. 그랬더니 야 혹시나 태양을 잘못 보게 되면은 CCD가 탈 수도 있다. 위험하지 않아? 근데 칼 세이건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찍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요 빨간 선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노이즈입니다. 네, 노이즈인데 일단 멋있죠. 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딱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별로네.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놓고 이제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과 제자, 사랑하는 연인, 부모님, 자식, 뭐 영웅, 범죄자, 죄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정치인, 유명인, 스포츠 스타, 기타 등등 정말 수많은 인류가 고작 요 한 도트도 되지 않는 점 위에 있다. 그 위에 우리들의 어떤 분쟁과 철학적 이념적인 다툼들, 전쟁 그런 모든 것들이 고작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요 점 하나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거죠. 네,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 지구가 대단해 보이지만 한 도트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같은 행성은 태양계에도 많이 있죠. 그 태양 같은 항성, 별은 우리 은하 안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이 우주에 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태양 같은 애가 흔한 애요. 아주 태양은 너무 흔한 애고 태양 같은 애가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 즉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에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 딸려 있는 우리 암석 행성, 지구 같은 애들은 정말 셀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없는 여기 별처럼 보이는 애들이 다 은하입니다. 다 은하예요. 요 안에 수천억 개의 태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한 우주에 아마도 우리밖에 없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외계인들, 외계 지성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그죠?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계실 수 있는데 한 번 하잖아요. 두 번부터는 쉬워요. 한 번을 하면 돼.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없어요. 근데 이 우주에 우리가 흔해요. 굉장히 흔한 환경입니다. 그 환경 안에 우리가 고작 45억 년도 안 돼서 등장을 했어. 근데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지성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지구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그 거리가 멀어요. 네. 정말 많은 집이 있고 이웃집에 사람들이 다 살아. 근데 그 이웃집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1년이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가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 한 도트 위에서 아둥바둥 살고 우리 외에 아직도 다른 외계 지성체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우리는 현재까지 관측된 유일한 외계 지성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한 단 하나, 세상에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은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이곳에서 영생할 수 있을까? 네,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는 거 너무 슬픈 일이죠.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죽어. 어때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만년 후에 있는 우리 인류는 우리의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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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결국 우리의 유전자를 받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 미래라고 해도 우리 자식이에요. 우리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은 나의 죽음, 개체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종말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네, 이분들 누구시죠? 네, 선배님들입니다. 네, 공룡 선배님들,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구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구의 나이 45억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1시간 가까이 생존을 합니다. 네, 굉장히 오래 버텼어요. 네, 1시간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인간은 4초, 고작 몇 초밖에 지금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에서 버틴 분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 어떻게 했어요? 가셨어요. 싹 가셨어요. 네. 큰 분들은 가셨어요. 그죠? 가고 어떤 분들만 남았죠? 작은 분들만 남았고 이분들의 후예인 작은 분들을 우리가 조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야식으로 시켜 먹는 치킨 공룡이에요. 네. 하지만 세상을 호령하던 이 거대한 선배님들은 다 가셨고 그분들이 고작 살아남은 게 결국 우리들의 야식인 거죠. 네. 이분들 왜 죽었습니까? 네. 이분들이 죽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요겁니다. 소행성 충돌. 네. 이분들 이걸로 죽는 거 왜 이걸로 죽는지 본인들 알았을까요? 이러고 있다 갑자기 소행성이 떨어지니까 뭐야? 슝, 아쉽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인지 몰랐어. 자기들이 도대체 왜 가는지 몰랐어. 네, 그냥 간 겁니다. 왜냐? 공룡 선배님들은 과학자가 없었어요. 네, 우리 인류 고작 몇 초밖에 지구에 온 지 안 됐지만 우리들은 선배님들이 어떻게 가셨는지 알아냈습니다. 네, 1시간이 넘게 버텼던 선배님들 본인들이 왜 죽는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몇 초 만에 왜 죽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선배님들이 가신 이 소행성 충돌이 지구의 대멸종을 일으켰어요. 근데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마지막에 일어난 5번째 대멸종이 선배님들이 가신 가장 유명한 대멸종입니다. 그리고 그 5번 중에 최소 3번 이상은 소행성 충돌이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 어떡합니까? 과학자들, 네, 방법 찾아야죠. 네, 2년 전에 다트 미션, 이중 소행성 충돌 테스트 미션을 진행합니다. 날아다니는 소행성에다가 우주선을 갖다가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 주기를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인류가 최초로 우주에 있는 천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네, 하늘의 별을 따줄게 이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내 남자친구가 과학자야. 내가 하늘에 있는 천체 소행성의 궤도 주기를 바꿔줄게. 이거는 팩트인 거죠. 네, 연인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과학자는. 네, 그 당시 영상입니다. 볼게요. Potential asteroid en route to Earth. 네, So 목표가 definitely for 되는 me that's the most important 소행성입니다. thing about this test. But then on top of that, there's finding the asteroids because you can't go out and mitigate a possible threat if you don't even know it's there. And so NASA's very. We've been waiting a long time. Oh, this is great. Autonomy. 자, 생각보다 제가 Autonomy is green. 앞부분을 많이 안 The heaters 잘랐네요. are cycling nominally, and we've had no new 이게 조금 fault 뒤로 갈 zones 수 있나요? firing. Okay, 시간이 얼마나 wonderful. DSN. These 13분밖에 안 남았어요. various rocks on the surface. 저 가까이 가고 있어. 가까이 가고 있죠? 네, Oh my goodness. 됐어. Look at that. 좋아요. Unbelievable. Yeah. 저 소행성의 like we're 속도가 headed 장난이 straight in. 아닙니다. 이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주변에 비교할 게 없으니까. 네. 총알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wow. 우리 우주선이 가서 충돌합니다. Oh my goodness. Yeah. 갑니다. 7, 야, 지금 Wow. 느낌 좋죠? 4, 3,
What? 좀 빨리 샜죠? Oh, wow. 와, Getting visual 보세요. confirmation. All right. 정확하게 맞았어요. We got it? Waiting. 날아가는 총알. 날아가는 총알을 총알로 맞춘 겁니다. 네, 엄청난 일이고, 네, 역사상 탐사선이 파괴되는데 박수 치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정확하게 탐사선이 파괴되는 걸 보고 모두가 신나서 박수를 치죠. 그리고 요 장면을 뒤에 따라가면 가면서 이제 약간 새끼 낳듯이 조그만 그 큐브 위성을 하나 놨어요. 걔가 이제 따라가면서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 뒤를 이어서 이제 헤라 미션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즉 우리는 이제 수행성이 날아오는 게 예측이 되면 어떻게든 막을 방법이 생겼다. 공룡 선배님들처럼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대중화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인류 절반이 지구상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1%도 사라지지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 그죠? 문제 없이 잘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네, 누가 대단합니까? 과학자들이 대단해서. 네, 몇 년 전에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한 것 같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과학자들이 이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다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더니 말도 안 되는 돌연변이가 등장을 했고 인류가 보유한 치료제와 백신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이걸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사건이 터졌어. 그때 우리는 최소 3년이 걸리는 임상을 몇 개월 만에 정리를 하고 바로 백신과 치료제를 뿌리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움에서 이겨낸 겁니다. 네, 과학자들이 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일이다. 인류가 절반이 지구상에 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갔다. 네, 기후 위기. 네, 아직 덥죠. 네, 지금 9월 말 다 돼가는데 아직 덥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러다 갑자기 겨울이 올 겁니다. 가을은 없어요.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요.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마치 아주 먼 곳에 쓰나미를 본 것처럼 이제 기후 위기 오고 있다. 우리 더 이상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된다. 탄소 중립해야 된다.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과학자들이 파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줘야 우리들을 믿어줄 거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누가 해결합니까? 여러분은 분리수거를 하죠. 종이 빨대를 쓰고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장비가 바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돌에 붙이는 장비입니다. 만들어냈어요. 이제 이산화탄소를 싹 모아서 돌에 붙이면 끝나. 깔끔하죠? 네. 문제는 40의 이산화탄소를 붙이는데 에너지가 60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장비를 돌릴 때마다 이산화탄소 늘어나겠죠.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에너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싸움. 에너지를 우리가 확보하면 지금의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융합 발전 같은 무공해, 청정, 무한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옮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예 케플러 1649c 같은 데로 가자. 느낌 좋죠? 지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느낌이 좀 더 예뻐. 그러면 우리는 여차하면 일루도 가자. 가려고 뭐 합니까? 누리호 발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호 발사하고 스페이스 X의 스타쉽 발사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일단 화성을 가든가 어딜 가든가 일단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10,000년 후에 우리가 더 이상 지구 살 수 없게 됐을 때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지가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분명히 옵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주 먼 미래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과학적 사고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인류가 과연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인류는 과연 언제 종말할까? 과학적 사고를 통해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럼 과학적 사고는 뭐냐?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예.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낸 거죠. 그럼 여기 계신 개발자 여러분, 혹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인생의 어떤 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오늘 배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 과학적 사고는 뭐냐?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분들 누굽니까? 역사상 과학적 사고를 가장 잘한 분들이에요.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닐스 보어, 슈레딩거, 기타 등등 훌륭한 과학자들.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잘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론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새로운 패턴을 찾아냈는지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가 익숙해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익숙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주 합리적인 세상이 돼요. 네. 그럼 이럴 수 있죠. 나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데 왜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이 합리적이 된다? 우리는 모두가 아주 좋은 적절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꿈꾸는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사실 개발자분들은 사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게 많죠. 그러니까 더더욱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과학적 사고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앞으로 개발자로서 활동하는데도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3분 남았습니까? 괜찮습니다. 개발자, 네, 지금 뭐가 핫하죠? AI. 아마 AI와 관련됐거나 AI 어플리케이션 쪽에 개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제일 핫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림 그리죠. 네,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그림 그립니다.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분이 훌륭한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자가 아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일러스트레이터가 등장을 하겠죠. 그분은 그림을 전혀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적절한 고객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일러스트를 빠르게 그려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AI가 동영상도 만듭니다. 네, 오픈 AI의 소라라는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는 영화 감독이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영화 감독이 탄생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공포 영화, 호러 영화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감독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용한 돈 전기세 끝. 네, 방구석에 앉아서 AI로 영상을 만들고 AI로 녹음을 하고 AI로 시나리오를 짜서 AI로 영상을 출품합니다. 전기세만으로 영화 한 편 뚝딱.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임 개발을 한다. 게임에 등장하는 NPC가 전부 AI가 탑재됩니다. 생성형 AI. 옛날에 가면 디아블로 할 때 어떻죠? 상점을 누르면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이 말 그냥 1억 번 반복해. 그죠? 하지만 지금의 NPC는 전부 생성형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랑 친하면 이제 뒤로 빼서 다른 물건을 줘요. 내 친구 왔네. 요거는 너만 주는 거야.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얘가 이제 나랑 친해질수록 얘는 그리고 말을 걸 때마다 사람처럼 다른 말을 하겠죠. 이제 기존의 NPC 캐릭터 같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NPC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게임 속 세상이 현실과 거의 비슷해지겠죠. 네.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차량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될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MR, VR 이런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만들게 될 거고, 과거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듯이 이제 VR이나 MR 같은 장비들이 등장을 하면 이제 거기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거기서 또 엄청난 시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 사물들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애들이 지들끼리 직급이 다 있어.
그래서 냉장고가 본부장이야. 그럼 이제 알아서 소통하다가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냉장고가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세탁기 너는 지금 준비해. 곧 주인 온다. 이러면서 막 지시를 내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소통을 하고 인간에게 최종 결제만 받는 그런 시스템이 집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개발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개발조차 인공지능이 해줄 겁니다. 네. 코딩을 도와주고 있죠. 네. 최근에 8살짜리 여자아이가 대화만으로 해리포터 캐릭터와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한 1시간 이내에. 네. 그러니까 만약 개발자가 직접 코딩을 했다면 며칠이 걸렸을 텐데 그거를 대화만으로 1시간 이내에 만들어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뭐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점점 더 개발자들의 역량은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면은 인공지능으로 코딩하는 과정은 얘네들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코딩을 엄청 잘하는 텍사스 오스틴 박사예요. 대화가 안 돼요. 심지어 인도 사람이야. 그래갖고 코딩은 잘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분을 데리고 코딩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게 될 사회는 뭔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직업과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개발자 코딩 열심히 하면 되겠다. 코딩만 하는 개발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옆에서는 인도 박사님들을 데리고 막 일을 시키면서 하루에 프로그램 몇 개씩 만드는 개발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아마 세상에 없던 무언가가 돼야 될 겁니다. 롤모델로 삼을 만한 직종이 사라질 거고 여러분이 만드는 직업이 새로운 직업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끝났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세상은 굉장히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미있을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창의적이어야 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인공지능을 미워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먼 미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쓰는 인간이 그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쓰고 개발자의 차원에서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자리는 아주 안전하지 않을까. 네, 새로운 직업을 잘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